제 인생은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제 이름은 파올라이고 24살입니다. 오랫동안 싱글맘으로 살았습니다.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제레미이고 이제 24살입니다. 우리는 항상 가까웠습니다. 인생의 기복을 함께 겪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레미가 매우 피곤해 보이며 몸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는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쉬고 싶으면 제 침대에 누워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밤은 추웠고 집이 따뜻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저 엄마와 아들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그때 그의 옆에 누웠을 때 그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몸을 녹이려고 애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전처럼 저를 팔로 감싸고 부드럽게 안았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지만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마 그는 그저 위로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가 제 가까이에 있는 것을 보았고 그의 자세는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누워있는 동안 제레미의 숨소리가 천천히 느껴졌습니다. 마치 잠이 드는 듯 했습니다. 방이 너무 조용해서 제 심장, 박동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이상했지만 동시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 움직이지 않고 그저 어머니가 아들을 위로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그가 움직였습니다. 이불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그의 팔이 부드럽게 저를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불 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쓰며 그저 내 아들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려 했습니다. 어쩌면 아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자리에 누워 마음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감정을 무시하려고 애썼습니다. 그저 하나의 감정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곧 끝날 것 같은 낯설고 어색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제레미는 내 곁에 있었다. 그의 숨소리는 고르게 들렸지만 우리 사이의 열기가 고조되는 것을 느꼈다. 몸을 움직이고 긴장을 풀기 위해 가벼운 말을 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 순간에 갇혀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느끼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때 제레미가 고개를 살짝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전에 본 적 없는 부드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안심시키는 동시에 불안하게 만드는 눈빛이었다. 동시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치 괜찮냐고 묻는 듯 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이 이상한 감각이 진정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오히려 침묵만 더 깊어졌을 뿐이었다. 제레미의 손은 내 손 위에 단단히 얹혀 있었다. 그의 부드러움, 거의 무심한 듯 느껴졌다. 아주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 하나하나의 손길은 내 안에 무언가를 깨우는 듯 했고 나는 그것을 무시할 수 없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그에게 알리지 않으려 애썼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나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이 이상한 연결에 완전히 휩싸였다. 우리 둘만의 이야기일 뿐, 그저 어머니가 아들을 위로하는 것뿐이라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이불 속에 있는 우리 둘만의 시간은
내 머릿속에는 부적절해 보이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맴돌았지만 그 생각들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는 내 아들이었지만 그렇게 가까이 누워 있자니 뭔가 더 깊은 감정, 이해할 수 없는 연결감이 느껴졌다. 혼란과 따뜻함이 뒤섞인 예상치 못한 감정이 나를 얼어붙게 했다. 제레미는 내 혼란을 눈치채지 못한 듯 했다. 그는 그저 내 곁에 있었다. 그의 손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것처럼 부드럽고 편안하게 움직였다. 그의 호흡은 고르고 눈은 감겨 있었다. 잠이 드는 건가 싶었지만 그의 손이 내 팔을 타고 올라왔다. 나는 몸을 떨었다. 앞으로 달려가자 그가 눈을 뜨고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마치 괜찮냐고 묻는 듯 질문이 담겨 있었다. 그가 느꼈던 것과 같은 천사의 이끌림을 느낄 수 있다면 나는 그의 이름에 펄쩍 뛰었지만 간신히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었다. 그가 멈춰 서고 물러서고 거리를 두기를 바랐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우리 사이의 긴장감은 마치 조용한 폭풍이 몰아치는 듯 너무 컸다. 우리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공기는 말로 표현되지 않은 말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일인 것처럼 그가 다가왔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온갖 생각이 쉴 새 없이 쏟아졌지만 물러설 수가 없었다. 바다로서의 내 역할과 그가 다가오면서 생겨나는 낯설음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 기묘함을 붙잡는 순간 모든 생각은 사라지고 오직 이 순간만이 우리 사이에 남았다. 제레미의 손이 부드럽게 내 어깨에 얹혔다. 마치 우리 주변, 세상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나는 오직 그의 존재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거의 들릴 듯 했다. 나는 심지어 눈까지 감았다.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한 걸음 물러나 이 무거운 것을 깨뜨리자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손을 밀어내고 내 얼굴에서 머리카락 한 가닥을 살며시 잡아당겼다. 단순한 몸짓, 단순한 몸짓이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가슴이 아팠다. 눈을 뜨자 그가 있었다. 그는 너무나 다정하고 신뢰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이 너무 가까워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다. 그의 작고 부드러운 얼굴, 곡선, 나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 그에게도 나와 마찬가지로 연약한 면이 있었고, 그도 나처럼 이 순간에 넋을 잃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침묵 속에 서 있었다. 머릿속에는 질문과 의심,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쉴 새 없이 쏟아졌지만 그에게 끌리지는 않았다. 내가 키운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처럼 보였다. 이 침묵 속에 얼어붙을 줄 알았던 순간 제레미야는 조금 멀어졌다. 그는 넋을 잃고 시선을 돌리더니 목덜미를 문지르며 불안하게 웃었다. 그 말에 나는 잠시 현실로 돌아와 우리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깨달았다. 밀려오는 감정의 파도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가 눈치채지 못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미안해요, 마허. 해요, 엄마. 그가 불안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에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내 시선을 피했고 그의 뺨에 희미한 홍조가 번지는 것을 보았다. 마치 나처럼 혼란에 빠져 있는 것 같았다. 그를 위로하고 모든 게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입에서 말이 막혔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오랜만에 어색함을 느꼈다. 내 아들을 위해 나는 손을 뻗어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그의 관심을 돌리기를 바랐다. 괜찮아, 제레미. 나는 부드럽고 안심시키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음, 우리 둘만 있는 게 너무 오랜만이야. 조금 길을 잃은 기분이 들 수도 있어. 그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의 눈빛에 안도의 빛이 스쳤다. 하지만 초인종이 울려 긴장감이 풀리자
나는 갑자기 그 소리에 깜짝 놀랐다. 그 소리는 우리를 다시 현실로 끌어당겼고, 우리 사이에 맺어진 유대감을 끊어버렸다. 나는 재빨리 일어섰다. 심장이 멎은 듯했다. 감사하게도 우리 이웃 폴이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문으로 걸어갔다. 나는 항상 친절한 사람이었다.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시선은 나보다 조금 더 오랫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는 제레미와 함께 했던 그 이상한 에너지가 아직 덜 남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길 바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안녕, 파올라. 그가 따뜻하게 말했다.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지 궁금해서요. 알아요. 요즘 날씨가 좀 추워졌는데 난방에 문제가 있으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안도감이 밀려왔고 나는 잠시 긴장을 풀었다. 고마워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사실 집이 좀 추워요.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폴이 들어오자 제레미가 복도에서 우리를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고 잠시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질투심이 살짝 섞인 것 같았지만 그는 재빨리 그것을 감추었다. 표정. 나는 놀랐고 그가 드러내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생각했다. 폴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내게 그 일에 대해 물었다. 우리는 집으로 가서 인사를 나누었다. 하지만 나는 제레미를 흘끗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침묵을 지키며 이상하리만치 강렬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불편함이 느껴졌고 그로 인해 방 안은 더욱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폴을 좀 더 편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과 그의 존재를 의식해야 한다는 생각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다. 몇 분 후 폴은 미소를 지으며 나를 돌아보았다. 좋아, 파올라.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해. 나는 그에게 감사를 표했고, 그가 집을 나서자 제레미와 나 사이의 긴장감은 더욱 확연해졌다. 나는 문을 닫고 그에게 돌아섰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괜찮아? 제레미가 자기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애쓰는 동안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고 시선을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응, 괜찮아. 펄이 올 거라고는 생각 안 해. 나는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내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뭐라고 덧붙이기도 전에 그는 나를 지나쳐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아무 말 없이 그의 등 뒤에서 문이 닫혔다. 나는 안도감과 혼란스러움, 그리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미련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에 휩싸여 서 있었다. 닫힌 제레미의 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공허함이었다.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이 이해되었다.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 폴이 있을 때 그가 보였던 행동, 그리고 곧 다시 표면화될 때는 말없는 긴장감, 폭발하듯 나는 내 방으로 가서 침대의 가장자리에 앉아 모든 순간을 머릿속으로 되짚어 보았다. 이 모든 것을 영원히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봤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부드럽게 들렸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혹시 제레미가 돌아온 건가 싶었다. 들어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다. 제레미가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그는 내 옆에 앉아 눈을 손으로 향했다. 우리는 세 분은 잠시 침묵했다. 아직 하지 못한 말들이 얼굴에 가득했다. 하지만 엄마?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아까 내 애가 상황을 어색하게 만들었다면 미안해. 그는 적절한 말을 떠올리려 애썼다. 나는 그의 손에 손을 얹고 그를 살짝 안심시켰다. 괜찮아. 어쩌면 그냥 그런 걸지도 몰라. 어쩌면 우리 둘 다 좀 헤맸을지도 몰라. 떨어져 지낸 지 너무 오래됐고, 가끔은 상황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
그는 여전히 손을 꽉 쥔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내가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감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건 달라. 그가 마치 감히 인정하지 못하는 듯 부드럽게 말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 나도 비슷한 혼란에 가슴이 쿵쾅거렸고, 잠시 그를 품에 안고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말해볼까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그에게 필요한 말인지 아니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인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침묵이 말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마침내 깊은 영감을 얻어 그를 바라보았다. 제레미야, 어쩌면 우리는 한 걸음 물러나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지도 몰라.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건 당연하지만 무언가를 표현할 공간이 필요한 것도 당연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가 놀랍게도 어렸을 때처럼 내 어깨에 머리를 얹었다. 마음이 편안해졌지만 무시할 수 없는 그 이상한 증오 때문에 마음이 누그러져 팔로 그를 감싸 안았다. 우리 사이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를 부드럽게 안는 것은 위로가 되는 행동이었다. 오랜만에 모든 답이 당장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하고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함께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저 서로 맞대고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경계가 모호하고 희미한 희망의 빛이 보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같았다. 우리는 마치 가까이 있기만 해도 우리 사이의 모든 혼란이 사라질 것처럼 고요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안심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다. 마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둘 다 무시할 수 없는 표면처럼. 제레미는 콧방귀를 뀌며 어머니의 진지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우리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지만 무시할 수도 없어. 그의 말은 마치 그가 감히 큰 소리로 묻지 못한 질문처럼 공중에 떠 있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할 말을 찾아 발걸음을 옮겼지만 대답하기도 전에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놀라서 펄쩍 뛰었다. 서로를 바라보며 놀랐다. 노크 소리는 마치 수화기 너머의 사람이 뭔가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는 듯 단호하고 거의 다급했다. 나는 갑자기 불안해져서 일어서서 문을 열려고 했다. 문을 열자 폴이 다시 와 있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파올라 귀찮게 해서 미안해. 그가 말했다.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어. 아까 너 좀 달라 보였거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제레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나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고마워, 폴. 하지만 괜찮아. 우린 그냥 조용히 저녁을 보내고 있었어. 폴은 나를 바라보더니 생각에 잠긴 듯 제레미를 바라보았다. 괜찮아? 하지만 기억해. 나중에 뭐 필요하면 내가 옆에 있어. 그가 사라지자 나는 문을 닫고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는 제레미에게 돌아섰다. 그는 여전히 똑같은 강렬한 눈빛으로 일어서서 천천히 내게로 걸어왔다. 그때 내 심장은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우리 사이의 공기는 남은 무언가로 무겁게 가라앉았다. 침묵. 하지만 그가 내 근처에 다다르자마자 멈췄다. 마치 자신과 싸우는 듯 표정이 바뀌었다. 서두르면 안 될 것 같아.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시간이 필요할지도 몰라. 그는 똑같이 모순되는 감정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듯 말했다. 하지만 내 말이 맞아, 제레미. 우리 둘 다 서두르지 말고 이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해야 해. 그도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그곳에 서 있었다. 가까웠지만 조심스러웠다. 조심스러웠다.
마치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끝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시작이기도 했다. 우리가 정확히 정의할 수 없는 무언가. 그가 방으로 돌아가는 동안 나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